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호수 검찰총장과 많은 고검장들이 사표를 냈고요. 시민사회 단체들도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늘 대검의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화 연결, 광주 CBS에서 연결해서 저희가 뵀었었는데 네. 그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피드백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받으셨죠? 아니 뭐 말이 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화가 나도 천천히 말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너무 말씀을 잘해 알기 쉽게 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또 어떤 약간 열조심 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자, 근데 오늘 이제 변호사님 지난주에 아주 그 우려를 표명하셨던 이제 검찰 개혁,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까지 가다가 오늘 오후에 뭐랄까요, 굉장히 국회의장의 중재를 극적 합의를 이룬 이런 모양새입니다. 합의 내용도 보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실시간으로 다 확인해서 봤고요. 예,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중재안으로 부르기보다는 야합안으로 불러야 된다. 야합안.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민주당이 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되었던 부분은 예. 경찰로 일어나되 경찰로 완전히 몰리게 될 수사권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예,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예. 첫 번째였고요. 예, 두 번째는 서민 민생 사건의 범죄 피해자가 사실상 불복 절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불복 절차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검찰의 최소한의 보안 수사조차 막아놓음으로 인해서 항고권이죠, 그러니까. 항고권은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하는 예, 거고요. 예.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아예 그 보안 수사 요구 부탁 정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그 문제 때문에 예. 결국 서민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가 주된 반대 의견이었어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체계 정합성이 너무 현격히 떨어진다, 위헌성이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예. 그 내용들이 사실 거기에 집중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중재안이라고 나온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6개 하던 거 2개로 줄이고. 예. 시간 지나면 완전히 줄이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특수수사, 그 1%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단히 집중돼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더 놀랍고 절망스러웠던 것은 날라간 4개 중에 2개가 뭡니까? 첫 번째 공직자 범죄, 그렇죠. 두 번째 선거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회가 합의해서 2개를 하루 만에 날린다는 것이 예. 과연 국민들이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대극적인 합의였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특수수사 부분은 사실 원래 이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예. 검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기소수사 분리의 원칙이 요 4개만 빠지면 바로 합의가 되냐는 거예요. 2개가 남겨 있으면 그거 괜찮냐는 거예요. 부패와 경제만 하면 괜찮은 거냐? 정말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광고 문구처럼 기소수사 분리 하면서 그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오다가 막판에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다 없어지니까 바로 서로 손을 잡느냐는 거죠. 여야가 만세 부른 거죠. 신났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정치인들만 유리한 법안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예, 많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기사가 나오면서 검수완박 대치가 극적으로 해소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예.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민 권리의 극적 소멸이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의 권리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제대로 수사를 받고 본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제대로 된 겁니까? 형사사법제도는 예. 그 목표가 간명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제대로 합당한 그 수사를 통한 처벌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또 그 와중에 그 내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한 억울한 피의자나 그렇죠. 내지는 내가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가급적
편만하게 공평하게 진행돼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수사가 지연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네. 한 곳에 몰린 어떤 권력 같은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다 맞물려져서 돌아가는 것인데 네. 지금 여기서 계속 논의됐던 것은 다 갑자기 꾸겨지고 그 특수범죄 그 부분만 6에서 2로 탁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었냐라는 예. 겁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사실은 서민들의 경우에는 검찰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역대 살인 사건들, 뭐 약천 오거리 사건, 구례 산미수퍼 사건, 낙동강 사건, 그다음 화성 사건에서 억울하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경찰에서 고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 수사권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은 아까 그 통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그거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는 그런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도 여태까지 잘한 거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10년 동안 계속 하지만 지금 네. 제가 약간 당황했던 게 검수한박 한다고 할 때 검찰에서 막 뭔가 되게 정의의 사도처럼 그동안 우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실 솔직히 좀 당황했던 게 예. 그동안 제가 했던 장애인 사건, 아동 사건, 그 수많은 지적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아는데 예. 특별히 열심히 하시진 않았거든요. 검사들도 그런데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관의 능력이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스템이에요. 제도. 네.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제도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안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자는 얘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게 그 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검찰에서 이거를 뭐 보완해 왔다라는 측면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 그러니까 검찰의 1차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죠. 기소권까지 같이 되면서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됐지만 적어도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극히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예.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간단했어요. 수사는 경찰이 해라. 수사 지휘는 검찰이 해라. 수사 지휘와 기소는 기소. 검찰이 해라. 예. 이게 간명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막판에 이 6대 범죄는 남겨두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경찰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수사 종결권 너네가 해. 수사 지휘권 전체 다 없앨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그 수사 지휘의 측면에서 여러 서민 범죄에서 그 과잉 수사라던가 부실 수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고 수사 지휘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건 관리 체계의 기본 틀이었기 때문에 한번 전체 건이 다 송치돼서 넘어오면 그때부터 차분히 기한이 체크되고 공소시효가 관리되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졸속으로 막판에 바뀌면서 갑자기 수사 종결권을 받은 경찰은 나는 수사 책임자가 아니다. 검찰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수사 책임자다. 저쪽에서 1차 수사 종결권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하냐.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미 그때. 제도상 그리고 협점이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핑퐁하잖아요. 암장 사건이 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도 없이 최소한의 기한 체크에 대한 보완조차 없이 2021년에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 지휘가 복원되지 않는 한 예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생 사건, 서민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님 입장 그러면 수사와 어떤 기소는 분리돼도 수사 지휘권은 복원이 돼서 어떤 네. 사건의 진행 속도라는 게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사건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사의 통제 기능이 같이 보완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 저도 알아요.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애초에 수사 지휘라는 말 자체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걸 복원한다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지휘라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갑자기 확 줄었기 때문에 예. 지금 행복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걸 검사도? 다시 이거를 하라고 하면은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2021년에 수사 지휘를 갑자기 폐지하면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가지고 있었던 서민 민생 사건에서의 보완 기능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 이 제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왠지 급수로 나누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으리와 밑에 사람처럼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사이, 원래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이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하는 선진국의 이 시스템은 경찰과 검찰이 뭐 완벽하게 등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기관을 서로 존중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사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딱 그런 표현인 건데, 검찰이 경찰 위에서 군림함으로써 경찰이 어떤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수사지휘권만큼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던 점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그 당시에 많이 있어서 예. 저는 실제로 경찰서를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수사관님들도 예. 만나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뭐 아주 오만방자한 검사가 예. 막 경찰들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의 되게 막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장면보다는 상호 보완 내지는 약간 암묵적인 업무의 그 조절 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가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검찰 수사관이 없어요. 거기는 수사 실행을 다 경찰이 하고 예. 애초부터 사건이 터지면 원팀으로 법리적인 보완을 같이 해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다 수사지휘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수사지휘가 서로 알력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서로 상호 되는구나. 보완이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계속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면서 너의 실치 너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럼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게 되는 건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파워게임으로 이 형사사법 체계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중대범죄수사청. 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법개혁특위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뭔가 보완하겠다, 제도상의 어떤 보완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그 중수청 가칭이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다 더해서 변호사님 지금 맞는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 별로 없으시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99%가 다 서민 사건이고 그거는 정말 있는 분들 싸움이죠. 변호사 정말 더 비싼 변호사 살 수 있고 이런 분들 싸움인 거죠. 그럼 이런 논의 자체도 어떤 제도 보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저는 이 점에서 화가 나는 게 예. 수사 통제를 하라고 했더니 예. 우리 수사 통제하려고 중수청 만드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통제라는 말 몰라요? 통제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거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 검수완박 안에서는 그 통제 자체가 아예 없었고, 왜냐하면 부탁밖에 없어요. 이거 좀 다시 봐줄래? 이거 변사찰 검시 좀 조금 해줄래? 이런 식의 부탁밖에 없었고, 그거 아니면 민원이요, 민원. 너 지금 일 제대로 못한다고 민원 들어왔어. 다시 좀 똑바로 좀 해봐. 이런 잔소리나 어떤 그 부탁 같은 것은 통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는. 애초에 그 검수완박 법안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돌아온 이 법에 따르더라도 예. 수사 통제라는 개념이 없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큰 수사 권한을 경찰로 몰아요. 그렇죠. 몰아서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고 했더니 네. 또 다른 엄청난 권한이 있는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봐 우리 이거 나눴잖아. 그러니까 통제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무심한 생각인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권력이 창출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것을 실제로 절차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것도 만들어. 통제 아닌 거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얘기입니다. 99%의 그 서민들은 그냥 수사 권한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기에 그냥 내맡겨져 있고, 어차피 중수청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은 어차피 1%고 중대범죄에 해당돼 안 되는 전혀 것이고. 다른 문제고. 근데 그 중대청을 만들면은 중수청을 만들면은 뭐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가 뭐 통제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 사건들을 아예 다루지도 않는데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오늘 그 조정안 중에서 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저는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리고 싶은데 네. 그나마 보안 수사 지금 복원했다라고 해서 뭐 도대체 얼마나 복원했길래 복원했다라고 하는지 제가 봤어요. 네. 들어보세요. 지금 보안 수사를 복원했다는 것은 검찰에 검사가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보안 일본 수사. 푸른 것.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숭치 사건의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되고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만 당해 사건의 단일성,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 어려우시죠?
네.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예. 원래는 수사지휘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검찰에서 볼 수 있었고 수사권 조정 전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사건만 그 사건만 넘어와서 그것만 들여다봤죠. 그게 전체 불송치 사건의 5.6%밖에 안 돼요.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제도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이의 신청한 사건에 플러스 단일성, 동일성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래요.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으나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러면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쓰셔야지. 예. 애매하게 단일성, 동일성 이렇게 써놓잖아요. 예. 제가 피의자 변호사면 그거부터 씁니다. 의견서에. 검사가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니 물어보면 검사님 그 단일성, 동일성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그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수사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단일성, 동일성에 대한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강학상 개념으로 그러니까 학문상의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공판 단계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이 1심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게 갑자기 2심에서 기소되고 하면은 1심에서 내가 그 부분을 다투지도 못했는데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그거에 바탕을 둔 제도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라기보다는 해석이죠. 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됐는데 수사가 재판이랑 다른 점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확인을 한 후에 그걸 추려서 법리적으로 유죄가 될 만한 것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판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그걸 요구하게 되면 아하. 위중수사 어떻게 합니까? 무고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여죄를 막 밝혀내고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압수수색 해봤는데 뭐가 막 나와요. 그럼 그거는 그냥 눈 닫으라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사족들을 붙임으로 인해서 단일성, 동일성. 그렇죠. 이게 실무상으로는 독소조항이 될수 있다. 이 보안 수사는 사실상 죽은 보안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만드실 때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넣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보안 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게 해서 충실한 기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판 절차에 관한 이 제도와 규정을 갖다가 엉뚱하게 수사에다가 그렇죠. 범주 오류라고 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를 검찰이 받았는데 이걸 기소하기 전에 딱 그 내용만 수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애초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하지 마라라는 것에서 비롯된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4개 날아가는 거는 또 바로 동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쟤는 B라는 범죄일 수 있는데 A라는 범죄에 수사받고 있을 때 B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수사하지 말고 계속 A만 조사했으면 그렇죠. 그것만 계속 받아라. 네네. 그럼 결국 누구만 좋아지나요? 범죄자만 범죄자만 좋아지는 좋아질 거예요. 수밖에 예를 없는 들어가지고 근데 구조라는 이런 거죠. 거죠. 버닝썬 사건도 보게 되면 처음엔 단순 폭행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그렇죠. 그 뒤에 거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사하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생물이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몰라요. 예. 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여기까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파.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건 수사가 아니죠. 예, 변호사님 말씀 근데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 말씀에도 많이 동의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변도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시국 사건에 많이 휘말리고 이랬던 경험들에 비춰 보면 주로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가족들을 노리거나 그거는 별건 수사예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 예, 건지. 최근에 피해자가 했던 증언을 제가 방송에서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별건 수사니까 안 된다. 저 조항이랑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그 수사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시는 문제인 거지. 네. 그런 사안을 바탕으로 동일성, 단일성을 법전에 실을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야 중재안을 보시고서 변호사님 가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 수사지휘권 복원시키십시오. 수사지휘권. 네,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킴으로써 네. 힘없고 가난하고 배운 거 없어서 일일이 이의 신청하기 어려운 서민 사건들까지 검찰이 다시 한번 보면서 수사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20대 국회에서 합의된 아니고 문무일 당시 총장도 동의했던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나오셨던 민주당 김종민 위원님도 이렇게 합의가 됐었다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그 지휘권은 복원을 시키는 안.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가장 하고 최소한이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다 폐지하셔도 돼요. 야, 근데 그 공직범죄하고 선거범죄 이거 제기하게 되면 사실 여야 의원들 민원 해결해 준 경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경찰로 야합이라고 수사가 하는 넘어가면 겁니다.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하시는 건 경찰의 경찰에 수사력을 대해서- 또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그럼 제대로 선거범죄 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는 범은 피하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중재였는지. 그런데다가 묻고 지금 싶습니다. 이제 부패랑 뭐 이게 남아 있는 기준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사법고시를 보신 분들이 더 뛰어나보신 분들이란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패랑 경제가 남아 있고 부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직권남용, 뇌물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은 다 부패에 연결이 된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경찰의 수사력이 더 약하다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왜냐하면 이해가 안 이런 되기도 문제라는 하고요. 거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외압이 딱 들어와도 나 까짓 거 옷 벗고 나가면 나 변호사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준사법 조직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권이 보장되고 라고 했을 그거는 때 경찰에 대해서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셔서 아니,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그게 아니라 원래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뭐,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 수장안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이 바로 재사의 표명을 했고 고검장들도 지금 집단 사의 표명을 한 상태죠. 네, 네. 이런 검찰의 사표를 또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분들 뭐 마음속에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검찰은 아직까지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수건은 이미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수사 기소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하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워서 결국에는 이 4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야합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에만 몰리는 이 수사권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내용은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사회적 소수자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사회의 취약계층,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구나라는 점에서 많이 씁쓸하죠. 예. 이제 검찰도 사실은 검찰 개혁의 일종의 주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검사들일 텐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애초에 너희들은 조직의 기준이다라고 밀어붙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그건 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그 207명인가요? 평검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10몇 시간 회의한 동안 본인들의 과거 사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장면 한 장면도 안 나오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우리는 15년 이하로 근무한 평검사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배 검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성할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안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집단이 아닌가 개혁 싶어요. 반성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정치권 그거 만드는 정치권은 언제 반성합니까? 안 하잖아요.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 아니라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인정을 안 당사자가 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개혁안이다. 예, 저는 이 말이에요. 인사제도, 음. 배당, 그리고 그 다툴 수 있는 불복 절차, 정보 공개,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을 실질적으로 옥죄할 수 있는 제도들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거를 수사권, 기소권의 문제로 몰고 가고 결국에는 그 피해를 서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상의 보완 장치들 향후 이제 법안이 마련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 또 변호사님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